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시간대가 집계한 올해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7.8로 작년 7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호 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달 한 독일 행사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틱톡을 인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당시 인터뷰에서 딥시크보다 더 나은 AI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현지 시간 10일을 기해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광물 수출 통제 등 기타 보복 조치도 개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우려와 또 관세 충격에 3대 지수가 1% 내외로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우선 시장의 경계를 샀었던 이 고용 보고서는 막상 혼조를 보이면서 시장이 한숨을 돌렸지만요. 미시간대 소비 지표가 예상 외의 복병이 됐는데요. 이달 들어서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한 달 새에 무려 1%포인트나 상승했고요. 또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악화된 소비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였는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또는 11일경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을 암시하게 되면서 이 빅테크 중심의 투매 흐름이 확대가 됐고요. M7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아마존의 AI 투자 선언에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테슬라와 알파벳은 3%대, 또 알파벳은 4%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이 로봇주가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 여전히 이번 주에도 똑같네요. 지난주 SK그룹의 AI 로봇 사업 본격화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로 주목을 받았던 로봇주, 또 현재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AI 로봇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AI도 강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올 한 해에 약 3,250억 달러, 한화로는 474조 원가량을 모두 AI에 투자할 전망이라는 외신 보도가 또 강력하게 시장을 흔들었고요. 또 반도체 투톱의 차세대 먹거리죠. SK는 SiC 웨이퍼를 선택했고요. 이 덕분에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강합니다. 또 삼성의 픽은 바로 유리기판이었죠. 오늘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오랜만에 또 빨간불 켜주고 있네요. 이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라일릴리가 비만약 돌풍에 힘입어서 작년 매출이 무려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생각이 나시죠? 마찬가지로 매출이 25%나 증가하게 되면서 이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 시장이 관세 충격의 영향을 얼마나 받아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현재 코스피 시장부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이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되면서 0.5% 이상 나흘 만에 약세를 보여줬었죠. 지금 이 시각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장을 흔들었었던 관세, 이 상호관세 뉴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2,515선까지는 단단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흘 만에 기관과 더불어서 동반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에는 여전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정거래일의 경우에는 외인은 옵션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과연 오늘도 비슷한 흐름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코스닥마저도 0.07%
시장이 약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드디어 닷새 만에 거의 5거래일 만에 흐름이 꺾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약보합권 740선은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외인만 현재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과 마찬가지로 개인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현재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오늘 파란불로 출발을 하고는 있지만요. 우리 예상보다는 그렇게 낙폭이 확대가 되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차량 공유 서비스로 운행 데이터를 모으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이 비아디 역시나 렌터카 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중국 전역의 운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렌터카와 카쉐어링 등 모빌리티 기업 인수에 나섰는데요. 과연 이렇게 다시 한번 렌터카 사업을 등에 얻은 자율주행 사업,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자율주행주들이 잘 가네요. 제가 뭐랬습니까? 자율주행과 로봇주 이쪽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로봇이 가면 자율주행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봇에 들어가 있는 사물인지를 하고 피하고 요리저리 그게 다 자율주행이에요.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똑같이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 그리고 뭐 테슬라가 얘기를 했는데 뭐 스마트 공장 내지는 뭐 공장에다 로봇 들어가는 거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벌써 1년, 2년 전부터 이미 벌써 공표했던 거고요. 현대차도 이미 그렇게 공표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사 내에서 쓰고 그다음에 공장 내에서 뭐 수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쓰려고 왜냐면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을 쓰게 되면 하여튼 뭐 골치 아프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노동법에도 접촉이 되는 것도 있고 24시간 일을 못 시키고 근데 로봇은 전기만 주면 소모품이죠. 뭐 인건이 어디 있어요? 로봇건도 없어요. 그냥 뭐 망가지면 때려 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제 접촉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하여튼간 뭐 노조 때문에 뭐 힘들다는 그런 이제 경영자들의 이제 얘기도 있고 해서 입장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얘네들은 확고해요. 그냥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을 쓰겠다. 그리고 로봇이 빨라요. 정확하고 빠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벌써 지금 느낌은 한 10년 동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로봇주 이쪽 강하고요. 그리고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월가에서 투자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협상용 카드로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벼랑 끝까지 트럼프가 몰았다가 협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토류 관련주들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쪽도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4년 내내 트럼프 정권 내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미중 무역 갈등 아니면은 뭐 관세 전쟁 이 이슈로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종받으면 사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수출주는 제가 웬만하면 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출하는 거, 2차 전지로 수출해야 되죠. 그런 게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철강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기존의 뭐 재고 물량들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수출 막히면 저것도 떨어지겠죠. 뭐 판매가 돼야 어쨌든 지금은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수출주들 일단은 반도체주들 아침에 흔들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 같고 유리기판은 기존부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 들어간 애들이 아쉬우니까 올리는 것 같고 제일 안전한 쪽은 로봇하고 인공지능이에요. 실제로 오늘 제일 강한 섹터로 움직이는 게 로봇하고 인공지능입니다. 그 외에 몇몇 애들도 있어요. 그 외에서도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빠지고 있죠. 2차 전지는 그냥 웬만하면 다 빠지고 있고
오늘 뭐 모더나 관련주, mRNA 백신 관련주, 뭐 보안주 뭐 이렇게 일부 이렇게 강한 애들이 있어요. 뭐 상한가 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들은 로봇주와 인공지능 이쪽 애들, 스마트 공장까지.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도 결국은 로봇이거든요. 스마트 공장이잖아요. 걔네들이 뭐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자동화되는 공장. 그래서 로봇 위주로인데 미국 시장이 전일날 빠졌던 이유들, 자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자 미국 시장 이거 오늘은 좀 중요합니다. 지금 빠지겠다라고 모양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걸릴지 아닐지 모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지금 피로감 때문에 지금 조정받겠다라는 모양이 일단 나온 겁니다. 급락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쟤네들이 전날 왜 빠졌냐? 일단은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고,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중국에다가 뭐 관세도 매기겠다. 지금 일본은 지금 뭐 기사 그 제목만 봤어요. 내용은 안 봤어요. 뭐 내용 뻔하니까. 뭘 사주겠다고 뭘 원유를 사준다든지 뭐 무기를 사주든 열심히 선물 공약을 뭐 몇 조를 했는데 몇 조인지 아니 뭐 그거 다 자세히 안 봤습니다. 어쨌든 기사 내용의 제목에 일본이 엄청나게 선물 공세를 했는데 관세를 두들겨 맞았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뭐 잘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일단 관세를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또 일본이랑 똑같겠죠 뭐. 일단 관세 우리나라도 맞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된 게 없으니까 관세에 안 엮여 있는 섹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게 다 관세에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이제 수출주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애들은 피하면 그러면 뭘 하는 게 좋으냐? 트럼프 수혜주라면 돼요. 어쨌든 미국 왜 빠졌다? 투자 심리 위축.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증가. 기사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다 얘기했던 부분, 작년 12월 달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근데 지금 크게 흔들겠다는 모습은 아니고 박스권인데, 당분간 미국 시장이 왔다 갔다 흔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한 쪽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2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도 했고 12월 달에도 했습니다. 행정명령 뭐 100개 발표할 거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12월 달서부터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관세 얘기도 이 보편 관세 얘기도 12월 달에 이미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뉴스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고 그러면 기술주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죽일 것 같지는 않고 그래 트럼프가 어떤 인물입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다 잃어가지고 열받으면은 트럼프가 그 인기 투표에서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래서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흔들면은 어쨌든 간에 멱살 잡고 땡겨 올릴 텐데 뭘 올릴 거냐? 트럼프 관련주죠 뭐.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 위주로 굉장히 똑똑한 천재들이 지금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천재거든요. 엄청 똑똑한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뭐 저번에 이번 꿈에서 뭐 달나라 여행을 갔는데 뭐 갑자기 뭐 거기서 무슨 뭐 자율주행이 급등을 했다. 그럼 뭐 자율주행 급등하듯이 옛날에 코인 땡겨 올리듯이 어쨌든 뭘 스토리를 만들어내든 하여튼 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미국 주식을 다시 또 올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거냐. 지금 우리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지금 맞서는 나라들은 지금 관세를 뚫겨 맞고 있고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해서 다시 또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뭐 이런 쪽들이라죠 자율주행 그 예상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서도 지난주에서도 저 관세 정책 끝난 거 아니다 해서 히토리에서부터 해서 뭐 히토리 매매도 상관없는데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들 잘 보시면서 저는 미국 시장 흔들린다고 겁먹지 말고 올해는 매매가 잘 되는 매매의 장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트럼프가 멱살 잡고 미국 시장 땡겨 올릴 겁니다. 흔들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다 떠 있어갖고 지금은 그러니까 사봤자 수익이 안 나요.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지금 뭐 M7 종목도 지금 공략해갖고 수익 난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도 뭐 조금 올라가지 작년도부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재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더 매매가 더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전날 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지금 막 급등 나왔고 지금 수익 이렇게 나듯이 왔다 갔다 매매하는 데서는 좋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일단 조정의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잘 버틴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아무거나 빠진다고 공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잘 버티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잘 버티는 겁니다. 되게 잘 버티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가는 것만 가요.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에서 뭐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저는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거를 피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멱살 잡고 땡길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같이 뭐 급등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테마주들만 열심히 매매를 해주면 4년 내내 그냥 트럼프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매매 종목들도. 그래서 계속 사고 팔고 매매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과연 이 주말 사이 나타났던 상호 관세가 무엇이냐,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 급락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상호 관세, 상대국이 미국에게 매기는 수준과 동등하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관세를 같은 수준으로 매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미국은 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국가로 이게 무역 적자의 큰 이유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에게 얼마나 관세를 매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미 FTA가 이 상호 관세에 있어서 커다란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합니다. 이 한국은 FTA로 인해서 대미 관세가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현재 한국은 대미 수입품 중에 9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제로입니다. 이 금액적으로만 봐도 수입액의 99%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위비를 2배 이상 증액하고 LNG 수입을 확대하고 US 스틸에 투자를 약속을 했었죠. 그 이유가요. 일본은 FTA 대상국이 아닙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만이 미국 FTA 체결 국가라는 점 양지를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조금은 안도하면서 오늘 시장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자율주행 섹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즘 자주 나와주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7.72%. 지금 벌써 개장한 지 약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3,99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저희 잠시 후에 매수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우선은 어떻게 다가갈지 전략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가격은 그날 안 들어왔지만 1월 31일 날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때가 이제 12,600원에 추천했을 때 그때 가격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서도 제가 2번 더 갖고 나왔었는데 그때 다 12,000원대였는데 가격이 들어올 뻔했는데 안 들어오고 들어올 뻔했는데 안 들어오고 했다가 결국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천하면 이제 4번이에요. 1월 30일 기준으로 4번째 추천을 하는 건데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의 상관관계도 많이 얘기했었고 이쪽 이슈는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과학 잡지라든지 그냥 뭐 앞으로의 뭐 미래 기술들 이런 거 한번 계속 봐보세요. 5년 뒤에서도 계속 그 얘기는 나올 거고 뭐 엑스포를 가든 뭐 전시회를 가든 이 자율주행과 이 로봇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이 중요도 이런 얘기들은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역에 있다 그러면 다 공략을 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짧게 가고 그럴 종목이 아니라서 뭐 2차 전지도 과거에서 엄청 많이 쓰일 거다 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몇 배가 갔습니까? 전 10배만 가도 많이 올라갔다 쳤는데 LNF가 3,800%가 올라갔고 에코프로가 10,000%가 올라갔습니다. 10,000%, 100배.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는 8,000%의 수익이 났는데 물론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것만 그리고 후성이 400기인가 500% 정도 5배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으로. 근데 자율주행은 그것보다 기대감이 더 확실하죠.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이게
확 그려지니까. 근데 이제 그 기업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돈방석에 앉을 거냐? 그거 모르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앉을지, 뭐 베트남 기업이 앉을지, 아니면 대만 기업이 앉을지, 미국 기업이 돈방석에 앉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따라가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늘도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가격에서 조정받을 때 공략해야 될지 그건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과연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그래도 그 전에 잠시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보고 와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2월 3일 하이로코리아 26,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4일 휴마시스 1,714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해줬습니다. 또 2월 5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2,000원,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6일 랩 지노믹스 2,820원, 1%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2월 7일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죠. 12,6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이날도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지난주 상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만나봤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다 모두 아슬아슬하게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매수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자, 지난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금요일 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금요일 날 많이 추천했네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우리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서도 이거 추천하고 설 연휴 쉬었던 것 같은데 31일이니까 맞죠? 그때도 금요일이었는데 차트가 좋아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닥이더라는 거 알겠죠? 쭉. 기존에 얘기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락연자로 내려왔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10,000원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다. 왜냐면 얘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율주행차, 로봇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과 동격. 근데 지금 로봇 뭐죠? 그거 무슨 ZRNM 뭔가 있잖아요. 그거 막 급등하고 있고 막 지금 로봇주 난리 났단 말이에요. 뭐 로봇주들 어디 갔나? 로봇주들 시메스 난리 났고 로봇주 봐봐요. 시메스 뭐 난리 났죠 지금. 하이젠 RNM 얘도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제 이런. 근데 이쪽 애들이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그 뭐 최태원 회장서부터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이정 회장부터 해가지고 뭐 샘 알트론부터 해갖고 많은 그 로봇에 대한 관련된 이제 IT 기업, 전 세계 IT 기업의 수장들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지금 돈을 다 갈아 넣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총동력해갖고 그러니까 자기 그룹에 있는 돈들 다 끌어모아갖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의 이 각축장이 됐다는 얘기죠. 급하다라는 얘기죠. 서로 이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술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건데 저는 쫓아가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부터 없애면 저는 장기 투자 권합니다. 매매하세요. 매매. 많이 올라왔다 치면은 떨어져라 차라리 트럼프한테 악담을 하러 가세요. 차라리 트럼프 악담을 해가지고 급락이 나오면 그때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 너무너무 좋지만 미래나 아니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대한민국 시장을 봐서는 공매도부터 개선되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지금이라도 코스피 코스닥 급등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이 한 일주일 만에 1,000포인트 돌파가 되고 코스피가 한 달 안에 4,000포인트 올라가면 제가 모든 얘기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4,000포인트 올라가면 일주일 만에 2,700 가야 되고 2주 만에 2,800 가야 되고 3주 만에 3,000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전 모든 얘기를 취소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들이 1,000조, 2,000조, 3,000조 다 들어오네요. 지금.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요. 이런 장에서는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 땡큐인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매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장인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돈이 안 들어온다. 뭐 저도 이 얘기를 취소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주시장이 지금
코스피만 2,000조, 코스닥이 한 400조,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0조만 들어오면 저는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에 권해드릴 텐데 돈 안 들어옵니다.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로봇주들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전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이게 지금 바닥에 있고 뭐 전고점 돌파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쫓아가기 싫죠. 그게 정상입니다. 쫓아가기 싫어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살 거냐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건 돌파 한번 나올 텐데 뭐 한번 올라가면 또 다시 급락이 나올 거고. 그래서 목표치만 봐서 로봇주도 움직였으니까 얘도 22,000원, 25,000원 갈 수 있는 모양인데 그건 돈이 들어왔을 때. 근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목표치는 그렇게 나와도 조정받을 때 또 싸게 사서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전날은 미도달 됐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 급등명중 종목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셀바스 AI 잠깐 한번 보면 셀바스 AI 이것도 지난번에 바닥에 있을 때 한번 공략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인데 이것도 뭐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로봇하고 일단 의료 AI 관련주 쪽인데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쪽들은 자, 오늘 공개 방송할 겁니다. 공개 방송할 건데 좋게 보고 있는 쪽들은 의료 AI,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히토류 스마트팜, 당연히 로봇하고 자율주행 뭐 이런 쪽들이거든요. 매매로서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도 심상치 않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제가 여기 장시작한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도 저것들이 왜 저게 사강가 같고 저게 왜 꼼지락꼼지락 거리나. 일단 제약주들도 자리가 지금 자리대가 좋거든요. 지금 올릭스는 지금 점상한가 같습니다. 이거 mRNA 백신이거든요. 그다음에 파미셀 이것도 지금 전고점 지금 막 돌파한 다음에 지금 급등 부야에 걸렸나? 그럴 거예요 지금. 수상하죠, 그렇죠? 제약바이오 섹터들 얘는 이제 줄기세포, 그다음에 하여튼 얘도 mRNA 백신 이쪽 관련주 쪽인데, 그러니까 신약들이 그런 쪽이 많이 엮여 있어요. 잘 모르면 그냥 유전자 조작하고 막 인공지능으로 막 해갖고 막 신약 만들고 막 하여튼 그런 애들이랑 좀 밀접한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애들인데 ST팜도 지금 갑자기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얘는 완전히 바닥에 있는 랩지노믹스고 얘도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의료 AI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얘기들을 2차 전지 계속 사지 마세요. 반도체주도 가려 사라 그랬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수출주들은 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의 시장은 매매 시장으로서의 자율주행 열심히 공략하라고 공개방송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힌트 줬더니 잘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매매의 관점에서 쫓아가지 말고 바닥에서 사놓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게 몇 프로 수익이냐면 15% 가까이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11월 31일 기준으로 15%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하여튼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져가시고 자, 오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욕심이 나면 절반 이하로 가져가면 되고 욕심이 안 나면 팔면 됩니다. 지금 15% 가까이 수익이 났으니까 14.8%인가 그럴 거예요. 12,600원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새로 사겠다. 돌파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돌파하게 생겨서 새로 사겠다 하면 쫓아가지는 말고 내려오면 일단 좋은 자리는 여기 전저점 자리인데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해야 내려오는 자리가 12,000원 자리고 일단 한 13,000원 정도 오늘만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오후장이 급격하게 흔들려서 13,000원 주게 되면 일단 잠깐 들어가서 3에서 5% 단타치기는 좋다. 뭐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이게 이제 좀 안전하게 좀 살려 그러면 이게 며칠 동안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한 12,000원 쪽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어주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서 다시 또 급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구리가 웅크린 다음에 다시 뛰듯이 준비하는 그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000원대로 내려오면 저는 다시 추천을 할 텐데 아직은 뭐 내려오겠다라는 지금 그런 모습은 없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강한 흐름이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대신에 팔아야 됩니다.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내일 시장이 출렁거려가지고 후폭풍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출렁거려가지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제 팔 걸 하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라. 돌파 지금 어쨌든 차트만 봐서는 돌파할 거냐 떨어질 거냐 봤을 때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진단을 일단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충격을 와서 쿡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어와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3,000원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드디어 여러분의 고민,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을지 하나하나 바로 들어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시젠 들어와 있네요. 26,000원에 또 3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주인공으로 또 만나봤었던 이전에 그런 표적 종목 중에 하나였죠.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3%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22,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좀 개파락이 심하게 나왔네요. 거의 5일선 밑으로 강하게 추락이 좀 나왔었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즌 이렇게 좀 약간 급락이 강하게 나온 이유 특별하게 있을까요? 자, 오늘 빠진 건 1.3%밖에 되지는 않고요. 전날 이제 5% 빠졌던 건데, 자, 요 종목의 스토리를 잠깐 보면 일주일 동안 일단 뭐 딥시크 충격 있었죠. 얘는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을걸요? 아니다, 안 빠졌어요. 딥시크 충격에 거의 안 빠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막 빠질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 충격 얘기 나올 때도 거의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날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전날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왜 빠졌느냐? 등치가 좀 크죠. 얘마저 제약바이오마저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가 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을 딱 보면 급등하는 거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매도꾼들, 그다음에 선물을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은 외국인 뭐 기관 애들. 얘들은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깡통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깡통 차기 않기 위해서 지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럼 누르기 위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얘는 이제 코스닥이니까 확 누르면 지수가 못 올라가요. 꼼짝 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수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얘가 사용된 재료입니다. 재료에 우리가 된장국지를 끓일 때서 된장도 넣고 그다음에 뭐 두부도 넣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재료예요, 재료. 그거를 시장을 못 올라가게 꾹 누를 수 있는 시가총액 조 단위의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일단은 전저점 지지 여기도 전저점 지지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관세 충격 때문에 이제 가야 될 종목들이 못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가지고 있어도 되고 26,000원이면은 제가 이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에서 여기서 한 24,000원인가? 일단 요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노릴 수는 있는데 양봉이 나오면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곧 해야 될 준비를 하시고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26,000원까지는 갈 수는 있다.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고 지금 파미셀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아까 9%대에서 지금 11%대 올라가고 지금 나머지 제약바이오들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와요. 콩나물 줄기가 점점 자라듯이 뭐가 이렇게 자꾸 머리를 들고 뭐 슬금슬금 이제 빨갛빨갛하게 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뭔가 이슈가 이렇게 탁 하고 터져주면은 다 급등을 할 텐데 그런 건 없고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건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보유는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조만간에 움직일 때가 됐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의료 AI와 제약바이오 이쪽은 일단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수혜주 관련주들 계속 잘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 소외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또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까지 더 많은 이야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PSK 들어와 있는데요. 19,04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또 1.5%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3만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또 10%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참 좀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급락 이후로 아직까지는 되돌림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반도체 섹터들은 이제 중국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반도체 장비주들. 근데 PSK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이슈는 안 나오지만, 주말에 보니까 그 연합뉴스 쪽에서 나오는 이제 영상 중에 인사이드 30이라는 그런 이제 뭔가 그 경제에 대한 뭐 이렇게 막 그 다큐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삼성전자 임원들부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왜 삼성전자는 저렇게 빠졌으면 중국에 대한 추격 얘기, 우려스러운 얘기들, 우리 한국에 있는 반도체와 IT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지는 그거에 대한 우려들 그런 것들이 다큐식으로 막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와갖고 이제 모자이크하고 이제 막 금성변조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락을 했는가 뭐 등등등 얘기서부터 해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엄청난 중국의 그 발전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IT 반도체들 한번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는 걱정이 돼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차트만 보면요. 엄청 바닥에 있어요. 엄청 바닥에 있어서 이게 차트만 보면 원래 사는 게 맞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고 반도체 장비주이면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고 그러면 이게 원래 일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기술력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에 있는 기술진들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이미 다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만 아니었다면 이거는 지금 물량을 늘려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냥 뭐 보유한 거는 상관없어요. 뭐 지금 당장 그런 악재가 나와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뭐 적자가 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22,000원, 25,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뭐 IT주들이 급락을 하거나 그런 흐름은 없어요. 근데 안전한 쪽이 그냥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했을 뿐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2차 전지처럼 계속 누르는 그런 행위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반등을 줄 게 있기 때문에 걱정은 뭐 나중에서 다시 그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걱정보다는 기대감과 반등을 주겠지 않은 희망 부분이 더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거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나중에 분명히 이걸 뒷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영하는 부분과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지만 나중에서 벌어질 일들과 이거는 좀 다르게 지금 종목들이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은 기대감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막 부각되면서 뭐 삼성전자가 중국한테 졌다. 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뭐 인류가 아니고 이제 하류다. 뭐 이런 얘기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큰일 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삼성전자가 정신 차려서 다시 인류로 올라서려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막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갑자기 뭐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갑자기 뭐 일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반도체 장비주 일단 기대감에 일단 반등 22,000원, 25,000원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겪지 않으려면 반도체를 피해야 돼요. 이쪽을 피하면 편하거든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25,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은 테슬라보다도 그 수장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논란이 갈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됨과 동시에 그만큼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는 뜻을 담은 신문 기사인데요. 바로 제목부터 보도록 하시죠. Elon Musk dodges scrutiny while expanding his power in Washington.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dodge가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dodge는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기관이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DODGE, 이 dodges는 피하다, 회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 정부 효율부에 가해지고 있는 감시, 조사들을 일론 머스크가 회피하면서 워싱턴에서 점점 그 세력을 늘리고 있다라는 게 바로 기사 제목인데요. 실제로 이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다찌의 수장을 맡은 이후로 이런 약속을 했었죠.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이걸 생중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는 연방기관에 깊숙하게 파고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전폭적인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 CEO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서 곧 국방부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미국 최대의 정부기관이죠. 이 트럼프가 머스크가 이해상충이 있는 분야를 피할 것이라고 이전에 언급을 했었지만 이런 약속은 머스크가 국방부 지출 검토를 맡게 되는 순간 시험대에 오르게 될 예정인데요. 스페이스X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국방부 위성 발사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머스크는 여전히 묵묵부답인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요. 또 의원들 간의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의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죠. 전문가님, 이렇게 머스크의 세력이 커지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갈수록 이제 월권 그리고 헌법에 대한 도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주가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저는 테슬라가 악재가 나오면은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겁먹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흔들면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뭐 기사에도 나와 있고 지금 민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전권을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준 거고 그러면은 뻔하죠. 뭐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제가 이거를 원래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주도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 우주항공도 잘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잘 보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대해서 뭐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우주항공 테마주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화성에 뭐 금이 있나? 뭐 금 날려면 이제 그걸로 해야 되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거죠. 우주를 장악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요 우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위성 쏘아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주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주 안에서 지들끼리 레이저 쏘고 막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주를 누가 점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우주에서 무슨 지진파 같은 거 쏘면 뭐 지진도 날 수 있다며 그렇죠? 아니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막 그런 거 보면 막 지진을 쏘면은 막 멘트를 막 조작해갖고 막 피파 S8 쏘는지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시내 뭐 지팡이 뭐더라 하여튼간 위에서 이렇게 텅스턴 같은 거 갖다 던지면은 그게 무슨 뭐 핵폭탄처럼 뭐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에다가 뭐 레이저 기지를 뭐 설치할지 어쨌든 뭔가를 지금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올라 그러면은 고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올려야 되죠. 뭐 성층권까지 이렇게 높게 올려야 됩니다. 거의 우주까지 우주로 날아가면 안 되고 그 올라올 때에서 그럼 그 위에서 그걸 레이저로 쏴갖고 미리 요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국방 투자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국민들한테는 그거를 설득시키기가 쉬워요.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
장거리 뭐 20만 킬로 뭐 2만 킬로 뭐 엄청나게 막 멀리 가는 거 뭐 2천 킬로? 하여튼 엄청나게 멀리 가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들이 올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국방 투자해가지고 위에서 레이저로 다 공격해가지고 다 방어를 하는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그거를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공사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은 떼돈을 벌겠네, 그렇죠? 뭐 그거 관련된 뭐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이 뭐 급등을 할 거고 관련주는 뭐 급등을 할 거고 하여튼 미국에 있는 그 뭐 우주항공 테마의 그 방산주들은 돈방석에 앉겠죠.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저의 상상이고 저 상상이고 조짐을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에서 언젠가는 저게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움직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주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CEO에 테슬라가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떨어진 이유들 뉴스 찾아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저조하대요. 전기차 판매량이 당연히 저조하죠. 지금 중국 차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판매량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테슬라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로봇도 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로봇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우주항공도 결국은 로봇이 갈 거예요. 사람이 갔다가 사고 나면은 사업 접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 올라가다가 로봇이 파괴되거나 그러면은 그런 여론에 휩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로봇을 근데 로봇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되느냐 이건데 그거는 머스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생각보다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로봇들이.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야 이건 뭐 로봇이 이러다간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는가 막 이런 두려움도 있는 반면에 어쨌든 뭐 기대감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떨어지면 지금 테슬라 차트거든요. 더 떨어지면 뭐 이런 데서 한번 이제 슬금슬금 담는 거죠. 더 떨어지면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고 다른 애들도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흔들리게 될 거예요. 이 종목만 봐도 그래서 흔들리면 끝난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조정받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사놓으면 먹는다. 그러니까 고점에 사놓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년 동안 산다고 칠 때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에 뭐 당근 차트가 됐든 소세지 차트가 됐든 뭐 부동산 차트가 됐든 주식 차트가 됐든 무조건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차트에서는 깨질 수가 없죠. 물리면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서 이게 고점이 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마침 여러분들이 생애를 마지막 하는 자리가 바닥이었고 여러분 죽고 나서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저는 어쨌든 간에 조정받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뭐 100년 동안 걸릴 건 아니니까 올라가면서 다시 신고점으로 저 이거 $500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500 다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크게 가면은 뭐 $700, $1000도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고점에서 뭐하러 물려요 이거를. 고점에서 물리는 것보다는 떨어진 다음에 싸게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300에서 여기 $500 먹으면은 그래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한 40%, 50%? 뭐 이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안 먹고 고점에서 물렸다가 본전치기 하다가 무서워갖고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안전하다 하지만 작년 1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물린 사람들 물어보면 불안합니까? 그러면은 뭐 어차피 미국 주식 올라가잖아요. 그냥 냅두면 되죠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만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여기서 1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져 버렸으니까 몇 프로 떨어졌나 볼까요? 한번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지금 26% 떨어졌네. 수익이 나질 않았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매매 관점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타이밍을.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할 건데요. 일단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뭐냐면은 지금 뭐 파미세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 얘기해드리고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더 해드릴 테니까 1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박스권 시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소외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